가자. 우리 뭐야? 저희도 세포 끝났죠 학교에서. 어땠어 세포? 하나하나의 어.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에 과학이 일단 단어가 좀 어려운 편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생명 파트인데 과학이 물화 생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 생명 파트가 돼 있죠. 생명 파트 지학과 지구과학과 더불어서 압도적인 이쪽은 암기학, 이쪽은 이해라는 거는 거의 없고 그냥 과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을 자기가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방법론적으로 순수한 이해, 이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지 과학을. 이쪽은 특히 생명은 조금 물리는 약간 물리하고 화학은 이해도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근데 지구과학과 생명은 암기력이 필요한 게 절대 무쇠가 안 돼요. 그렇죠? 이름이 뭐예요? 자꾸 이름이 뭐예요? 아니 이름인데 어떻게 목이 뭐예요? 이름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앞쪽에 이제 지구 시스템을 배웠다면 그리고 이번에 문제도 시험 범위 너무 그지 같아갖고 난 너무 슬퍼. 어쨌든 1, 2, 3단원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 쪼개서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하여튼 생명 시스템은 이제 그냥 생명을 한번 읽어 뭐라 써있어?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을 구성하고 그쵸? 생물은 좀 외계인 같은 건 이제 치부 안 하고 우리 이제 친근 지구 안에서의 생물을 말하고 각각의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가장 기본 입자, 가장 기본 물질을 이제 세포라면서 이제 출발하겠죠. 그래서 이 동물하고 식물이 세포에 대한 이제 조직도가 틀려. 그래서 어떤 건지 조금 볼 거고, 그 다음에 식물에만 있는 것도 있고, 동물에만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한번 현준이 한번 보자. 맨날 과학을 잘했던 친구인데 식물에만 있는 게 누구야? 세포 중에서 식물에만 있는 거. 세 가지 외워야죠. 식물에만 들어있는 거. 조직계? 그래요? 일단 그거 만나보자.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은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고 세포들이 모여갖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가 되냐면 이제 개체가 돼갖고 뭐 우리 비교하면 사람은 수많은 세포들과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이루어져갖고 최종 완성이 이제 개체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쪼각쪼각 이제 쪼개는 거예요. 생명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제 얘를 분석들을 하는 거야. 사람이 최종 이제 동물 쪽에서 최종 완성이고 물론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무슨 호랑이, 코끼리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최종 결합체인데 그 앞쪽에 이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쪼개갖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가 뭐야? 세포라는 거죠. 세포가 가장 이제 하나의 요소보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기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세포 한번 볼까? 세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면서 세포질이 있는데 세포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야?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세포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뭐죠? 세포질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부피 가장 영양도 많고 한 글자 가장 큰 놈,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세포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지 같죠. 뒤에 나올 텐데 뒤에 나오나? 이거 이제 리보솜, 소포체, 엽록체 하면서 골지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세포질 안에 이제 핵이 가장 영역도 많고 가장 크고 그래 뚜렷하게 관찰되고 나머지는 좀 작은 안에 입자들이 좀 작은 애 갖고 얘네들이 이제 쭉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갖고 뭐라 그러겠다? 세포질이라 그러겠다. 세포질 일단 다 하나씩 얘기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세포는요 요 밖에 테두리 이걸 뭐라 그래? 이거 밖에 테두리 이걸 뭐라 그래? 이거는 세포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세포막을 기준으로 얘는 선택적으로 조금 해갖고 물질을 이제 들였다 내보냈다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식물에만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세포막 다음에 유일하게 식물에만 있는 거 이거 외워야죠. 세포
벽이라는 게 있죠. 세포 벽이라는 게 있죠. 식물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 그렇지? 그래서 세포 벽이기 때문에 세포 벽이 있어갖고 좀 안에 이게 뭐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좀 보호한다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세포 벽 때문에 얘가 쉽게 변형 외부에 뭐 이렇게 물질이 일단 확산이나 이제 삼투 같은 것도 배울 건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얘가 쉽게 변형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세포 벽 때문에 그렇고 동물은 세포 벽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확산이나 삼투가 이루어졌을 때 좀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팽창이 약간 터져버리거나 이제 그런 상상들이 좀 벌어져. 그래서 세포벽 이따 외울 거예요. 이따가 지금 이제 큰 틀만 배우죠. 큰 틀 배우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갈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동물부터 좀 어떻게 구성되나 볼게요. 얘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좋겠다. 동물부터 처음에 세포 구성도 있어요. 둘 다. 동물, 식물, 세포 이거 순서 외워야 돼. 순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세포들이 이제 조금 뭉쳐갖고 뭐가 되는 거야?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포들이 조금 뭉쳐갖고 세포들이 연합해갖고 위에 보면 비슷한 놈들이나 아니면 기능이 비슷한 것들의 세포들을 모여갖고 조직이 완성되는 거죠. 동식물 전부 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제 조금 틀려지는 거죠. 틀려지는 동물이요. 동물 이제 조직들을 모여갖고 조직들이 모여서 동물은 이제 기관으로 빠지는 거고 그런데 생물만 유일하게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형성한다는 게 이게 식물의 큰 특징이지. 그러니까 조직들이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분할하는 거예요. 조직계. 그래서 조직계는 누구에만 있다? 식물에만 있다. 암기하는 거예요. 동물은 없어. 그래서 순서로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낱말 뜻을 외운다기보다는 순서로 외우는 거야. 처음엔 세포부터 시작해. 그 조직까지는 똑같아. 그치? 그런데 이제 세 번째에서 틀리다는 거야. 세 번째에서 식물은 모르가 얘는 조직이 조금 이제 식물 조직 동물보다는 식물에 대한 조직 연합체가 조금 더 복잡하고 그 부분을 분석할 이유가 있어서 얘는 조직계라고 그러고 얘는 그냥 조직에서 기관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점점 굵직해지는 거죠. 얘는 위 그림 그런 것 같은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은요 기관에서 이제 소화 관련된 건 그림 그려놨나 봐. 기관계는 뭐냐면 얘는 이제 위가 전문적으로 소화 관련된 기관인데 이제 뭐 소장이나 대장도 소화 관련된 역할을 하거든. 걔네들 다 모아놓은 걸 뭐라고 그러겠다? 기관계라고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얘는 개자가 두 개 붙는데 이게 이제 큰 특징이죠. 동물은 뭐가 있다? 기관에 대한 계, 그래서 소화기관계, 그 다음에 뭐 배설기관계, 호흡기관계. 동물은 기관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식물은 조직계가 있는 거고. 얘는 기관계 없어. 그래서 그 순서. 다음 중 식물의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 동물의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를 잘 나열한 것은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기관은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개자 붙은 게 다른 거야. 개자 붙은 게 있고 순서 이거 약사를 바꿔놓거든. 그러니까 순서만 잘 외워주면 돼. 그래서 개체를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외울게 갈게. 동물이요. 동물은 세포, 동물 조직. 그 다음에 조직들이 모여서 조금 더 큰 덩어리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조직계.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마지막 개체라는 하나의 동물이 이루어진 거죠. 세포, 조직, 기관계. 누구? 동물. 기관계. 그러니까 안에 장기들을 뭐라 부르겠다? 기관계. 같은 작용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걸 기관계.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계, 개체. 이게 오늘 동물의 순서 흐름이고 식물은 이제 광합성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을 조금 더 좀 부각을 시켜갖고 세포, 조직, 그 다음에 기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직계를 거쳐서 기관, 그 다음에 개체로 만드는 거. 이거 정확히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거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돼. 됐죠? 그래서 그 정도만 조금 외워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건 다시 나오네. 보면 세포는요,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과 안에 이제 핵과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가장 얘가 크기도 하고 뚜렷하게 잘 관찰되는 특징이 있는 게 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나 여러 가지 리보솜이나 여러 가지 세포질의 구성 성분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될 거고, 요걸 뭐라고 그랬다? 세포막. 그렇죠? 세포막. 동식물 다 있어. 세포막은 근데 바깥계보다 세포벽.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는 거. 그렇지? 네,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 세부적으로 가자. 핵부터.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그냥 암기 들어가야 돼요. 세포질의 이제 구성물질. 세포질에서 가장 큰 세포질은 뭐다? 핵이다. 그리고 가장 커서 뚜렷하게 관찰이 된다는 거. 맞죠? 그리고 핵은요. 핵이 있으면 핵은 이중막으로 돼 있대. 이렇게 막이 하나 더 있대. 그래서 이를 핵막이라고 부르겠대. 핵막. 그래서 핵은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핵막은 조금 그래서 두꺼운 편이야. 그래서 핵에는 뭐가 있다? DNA라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정말로 객관식 보기에 잘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생명활동에 다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DNA이기 때문에 생명활동에 조절한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조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크고 뚜렷하게 관찰이 되는 세포질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꼭 핵이라 들어가야 되고, 가장 큰 세포 소기가 가장 크다는 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DNA라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핵 안에.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 얼굴도 틀리고 여러 가지 DNA 정보들을 우리 경찰이나 그럴 때 조사할 때 핵에서 다 뽑아내고 있는 거죠. 됐지? 이거 조금 외워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리보솜. 아주 조금 그럴싸하게, 이름도 그럴싸하게 생겼죠. 리보솜은 얘는 막이 없어. 막은 없으며, 그 다음에 요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아까는 열나 컸는데 얘는 아주 조그만 올챙이 알처럼 작은 알갱이 모양이고요. 작은 알갱이 모양이고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죠.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게 가장 압도적이죠. 그렇지? 그래서 다음 중 뭐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골라라. 그렇게 나오니까 가장 큰 타이틀을 좀 잘 외워주는데, 리보솜에서 가장 압도적인 건 뭐야? 단백질 합성.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누구입니까? 리보솜. 이렇게 저희가 계속 웃적이면서 외우셔야 돼. 그렇죠? 이거 계속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포체 가죠. 소포체. 얘는 형태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조금 보시고요. 중요한 이제 설명들이 있을 거야. 얘는 가장 뭐냐면 운반체라고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운반체. 소포체는 이제 얘가 운반을 하고 안에 있던 이제 내부 에너지나 아니면 안에서 이제 형성된 게 왔다 갔다 해야지만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거든. 그래서 운반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운반이라는 단어가 가장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가 핵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죠? 핵막과 연결되어 있어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 그렇죠? 리보솜에서 형성된 단백질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소포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반이라는 단어가 가장 메인 포인트예요. 그렇죠?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 합성이나 단백질들을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하는 운반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 또 하나 두 번째 포인트가 지질, 지방 같은 거, 지질을 합성한다. 얘는 지질을 합성하는 거고,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고. 두 개.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지질 합성은 소포체, 이 두 가지 메인 포인트고, 소포체에서는 운반이라는 거. 일단 시간 주고 다 외울 시간 드릴 거예요. 그럼 외워야 돼요. 그래서 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장 키포인트, 시험에 나오는 키포인트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골지체에서는 얘는 세포 밖으로 분비. 요 단어가 제일 문제가 안 될 때 세포 밖으로 분비. 근데 골지체는 시험이 그렇게 막 나오진 않더라고. 워낙 리보솜 소포체가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천천히 읽어보면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그래서 요거 하나 조금 특징인데, 얘도 납작한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죠. 여러 층으로 포개되는 모양인데, 소포체에서 운반이 되죠. 소포체에서 이게 순서 같은 거야.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합성 어디서? 리보솜. 지질 합성 어디서 만들어졌죠? 소포체. 이걸 막으로 싸갖고 세포 밖으로 분비.
그래서 이제 얘는 뭐 단백질, 지질 등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어 합성까지만 끝나는 거고 합성, 리보섬, 합성, 소포체, 지질 합성. 근데 얘를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리보솜과 소포체는 아닌 거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걔를 세포 밖내로 분비하는 거. 세포 밖내로.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세포 밖내로 분비하는 거. 그렇죠? 엽록체. 엽록체는 어디에만 있다? 엽록체는 식물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왼쪽에다가 식물이라고 식물에만 이렇게 써주세요. 엽록체는 식물에만 일어나고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셨으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 반드시 아실 거고요. 얘는 포도당 합성이 가장 포도당은 이게 식물은 뭐야? 이산화탄소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머금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그 합성 세 개를 잘 외우셔야 돼. 그게 메인 포인트. 리보섬은 뭘 합성했죠? 리보섬 뭐였더라? 응? 리보섬. 이거 어떻게 외워봐? 한번 천천히 써보자. 만만치 않아서 리보섬. 뭘 합성했다고요? 이거는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소포체. 소포체는 지질. 그 다음 마지막 엽록체는 포도당. 이 세 개는 조금 외우세요. 세 개는 조금 외워주셔. 한 10초, 20초 드릴게. 합성 세 가지는 좀 외워주셔. 이거 좀 문제 많을 것 같지 않아? 왠지? 소포체는 좀 운반이라는 단어. 여기 운반이라는 게 없죠. 운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것도 뒤따라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 힌트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 딱 운반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위에 있는 것도 좀 힌트를 줄 거예요. 두 줄로 이렇게 구성되면서 근데 메인 포인트를 딱딱 잡고 그거 탁 찍는 거죠. 이렇게 객관식으로. 그렇지? 그러면 요거 하나 좀 외워보자. 포도당 합성.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얘를 뭐라 하냐면 얘를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얘는 나왔어요. 옛날에 중학교 때랑 동화작용. 우리 식물에서 광합성 해갖고 포도당 합성하는 거를 동화작용 들어본 적 있어요? 동화작용 이거 조금 외워보세요. 동화작용은 조금 알아둘만 해요. 동화작용.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조금 잘 나오는 편이죠. 약간 둥그렇게 둥근 막대 모양. 얘는 모양 하나만 조금 얘 하나만 외우세요. 둥근 막대 모양. 얘 약간 둥그런 막대기. 길게 미토콘드리아. 얘는 대부분 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우리 동물이나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꼭 외우셔야 돼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장소가 두 개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절대 이거는 모를 수는 없을 거고요. 엽록체라는 거.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그 다음에 유기물 분해. 이게 있어야 돼. 배설까지 가는 거죠. 유기물 분해. 그래서 에너지 생산.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미토콘드리아 둥그렇게 좀 길게 막대 모양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그 다음에 유기물 분해. 그래서 배설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갖고 에너지를 생산. 그러면 유기물 분해를 뭐라 하냐면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화작용. 이것도 조금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을 조금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대놓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삭제하고 이렇게 나와도 할 말은 없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학교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온다. 학교에서 진짜 안 가르쳐 내면 사기죠. 근데 뭐 문제라는 게 조금 어쨌든 그거잖아. 아니 다른 거 가르쳤잖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요. 지금 외울 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는 F에도 식물에만. 그 다음에 조그맣게 똥을 조그맣게 쓰죠. 조그맣게. 아주 자기가 인식할 만큼만 똥을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그래서 얘는 이제 이제 배설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찌꺼기에 생긴다고. 그래서 에코라는 데서 물색소 찌꺼기들, 노폐물들을 저장하는 거. 그렇지? 지금까지 막 생산을 많이 해냈죠. 생산을 많이 해갖고 우리 몸은 이제 순화하다 보니까 찌꺼기들, 노폐물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저장해 준 거니까 상당히 조금 중요한 역할이죠. 얘도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제 찌꺼기 생기는데 걔네들은 막 온몸에 퍼지면은 그게 큰 병이 일어나니까 그것들을 좀 잘 저장해 있고 식물 세포의 크게 발달. 그러니까 이 말의 담긴 의미는 뭐냐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동물 세포에도 어떤 동물 세포에도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세포백은 아예 없고 동물은. 근데 조금 있어. 그래서 이게 크게 발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따 얘기할 거야. 다음 주 식물에만 있는 것을 할 때 얘가 제일 마지막 후순위예요. F라는 게 제일 후순위. 그러니까 1순위가 뭐야? 세포벽.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나왔어. 막 다음 주 식물에만 있는 걸 찾아가는데 엽록체하고 F가 동시에 나왔어. 누구 찍어야 돼? 엽록체를 찍어야죠. 그렇지? 그런데 뭐 다음 주 식물에만 있는 거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했는데 엽록체 F가 있어. 동시에 이렇게 모두 짝지어진 잘 짝지어보면 이 동시에 찍는 거죠. 하나만 고르려면 엽록체를 고르고. 그렇지? 이게 의견이 조금 분분해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과학 같은 거 보면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근데 뭐 거의 99.9%가 식물세포에 있고 동물에는 뭐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니까 그냥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하는데 교과서마다 서술이 좀 다른데 들어본 사람 F에 식물에만 있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줬어? 이걸 니네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없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세포벽으로 바로 가보죠. 여기도 식물에만 세포벽으로 바로 갈게. 식물에만. 그래서 총 식물에만 있는 게 3개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식물에만 있는 걸 3개를 외우셔야 돼.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돼? 엽록체, 세포벽, 에포 이렇게 잡아야 돼. 순서를. 그렇지? 엽록체, 세포벽, 에포 이렇게 잡아야 돼. 웬만하면 에포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우리 지금 들어가니까 의도를 알 거예요. 일반적으로 엽록체, 세포벽, 에포. 그래서 논란에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학생은 그냥 엽록체, 세포벽 이렇게 두 가지로 엮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좀 크게 엮는다면 엽록체, 세포벽, 에포 뭐 이렇게 엮겠죠. 이거는 학생이 좀 재량권으로 아마 엮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이제 아까 세포벽이 뭐야? 세포막 바깥에 식물에만 있는 거라서 약간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포벽은. 그래서 외부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하고 내부가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게 세포막과 벽 동시에 같은 기능을 가져. 근데 식물이 이런 부분이 더 조금 잘 잡혀 있는 거죠. 동물은 막히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식물 입장에서 2개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금 더 이득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세포막도 아까 뭐 같은 내용이니까 세포막, 세포벽 그래서 식물에만 있는 거 식물에만 있는 거 3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1순위 뭐라고? 엽록체. 2순위가 뭐라고? 같은 1순위이긴 한데 세포벽 그리고 F도 웬만하면 좀 들어간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 파트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죠. 여기 조금 조금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네. 동물에도 조금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 기술을 어떨 때는 그냥 그런 거 안 해주는 데가 있고요. 일단 요거 각기 세포질 구성 물질 이쪽에서 완전 시험 바시아. 다음 주 이건 제일 일반적으로 뭐냐면
뭐를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걔가 뭐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중 세포질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따들이 좀 외워줘야 되고 토시를 다 외워주기에는 좀 벅차다면 메인 포인트를 외워주면 돼요. 핵부터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핵은요.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큰 속이의 뚜렷하게 관찰 그 다음에 요 이중막, 핵막, 이중막 아마 요거는 이제 핵이 너무나 도드라지니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DNA 요게 아마 가장 조금 뚜렷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밑에 게 이름도 좀 그럴싸하고 이름도 되게 멋있고 해서 좀 밑에 게 나오는 게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DNA 유전적으로 전달, 세포의 생물한테 조절하는 데 가장 큰 역할, 리보솜이요, 형성, 이건 압도적으로 빼놓자고 나오겠죠? 얘는 아미노산들을 좀 결합해갖고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 뭐 보솜이 이름도 예쁘네요. 뽀송뽀송, 리보솜, 그렇죠? 작은 알게인 모양,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소포체는요 운반체라는 거. 소포체는 운반체인데 아울러 지질 합성, 지질 합성. 운반체임에서 소포체, 우리 소포 택배 뭐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택배 반가워. 택배 해주시면 그냥 기분이 좋죠. 오늘도 갖다 줄까 하고. 그래서 소포 운반하고 있네, 택배 운반하고 있네, 운반체, 근데 아울러 지질 합성. 고지체는요. 고지체는 세포 밖으로 분비. 그래서 고지체는 크게 낼 거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역제에 식물에만 있는 거, 식물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포도당 합성. 합성 세계는 반드시 헷갈리지 않게 외워야 돼.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도 압도적으로 좀 중요하죠. 둥근 막대 모양 외우라 그랬고,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로도 외우라 그랬고, 유기물 분해도 외우라 그랬고, 그 다음 이걸 폐기물, 노폐물들을 저장하는 건 F에서 한다는 거. F에서 한다는 거. 그렇지? 식물 세포에 가장 조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포막, 세포벽. 그렇지? 우리 주연에서 갈게. 식물에만 있는 거. 식물에만 있는 거 세 가지가 뭐야? 생물체, 세포뼈, F. 됐죠? 다음 페이지 가죠. 다음 페이지 가죠.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현준이한테 보면 아까 우리 식물의 이제 우리 생명 시스템의 과정 제일 처음에 뭐였죠?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조직계,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체, 주요인사계 식물에만 있는 거. 식물의 생명 시스템 과정이 어떻게 되죠?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동물은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조금 구분되어갖고 조금 외워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공유처럼 뭘 볼 거냐면 이제 세포막. 우리 세포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안과 박을 구분하고 있는 세포막의 주 성분은요. 단백질하고 인지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 성분은 조금 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세포막 이 단백질과 인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헤드 머리라고 하고요. 얘를 뭐 꼬리라고 해요. 꼬리가 두 가닥이 나 있어. 꼬리가. 근데 머리에는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질. 기름 같은 거예요. 지방. 기름 같은 거. 그렇지? 됐지? 그 다음에 요 이는요. 이거 외워야 돼. 얘는 친수성이라고 좀 외워야 돼요. 친수성. 얘는 소수성. 그럼 친수성, 소수성 뭐냐면 친수성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좀 잘 섞이는 거고 얘는 약간 기름 같은 거라서 물하고 좀 안 섞이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일단 세포막은 인지질 부분이 이렇게 생겼네. 얘를 구분지어 갖고 머리 헤드, 그다음에 테일, 꼬리라고 하는데 얘가 머리 쪽에 있는 게 인이 있는 거고 하단에 있는 게 두 가닥의 지질이 있는 거고. 근데 머리 쪽에 인은 물하고 좀 친해서 잘 섞여서 얘는 친수성이 있다, 아니면 수용성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질은요 기름 같은 거니까 물하고 상극이죠. 그래서 물하고 잘 섞이지 않는다, 물을 싫어한다. 걔 이름을 여기서는 소수성 그래요. 아니면 방수성 그래요. 방수성은 요새 교과서에 좀 잘 안 나오더라고. 예전에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막단백질이라고 있어요. 세포막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인지질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두 가닥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단백질이라서 단백질이 조금 있고 이렇게 기억나요? 진짜 기억나요? 와 그래? 그래서 단백질이 뭐 파묻혀 있다 그러는데 세포만 볼게요.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 뭐냐면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 인지질이 두 개가 이렇게 지질 쪽에 이 꼬리 쪽이 두 개가 엮여갖고 인지질 이중층은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이거는 뭐 끼어 있다 그래야 되는데 파묻혀 있다 보통 교과서에 그렇게 많이 표현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지질은요 유동성이 있어갖고 단백질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고 누구? 단백질도 얘도 고정성이 아니고 얘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부각하죠. 요 단백질이 유동성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파트로 나온 것 같아. 인지질에서 이는 어디에 있다? 머리 쪽에 있다. 그래서 얘는 진수성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잘못 나온 것 같아. 어떻게 나온 것 같아. 몰라. 종아리 치다 보면 위가 사라진 것 같아요. 친수성. 물하고 좀 친한 성질. 어디 머리 쪽에 거기는 뭐가 분포되어 있다? 인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수성. 물하고 좀 친하지 않는 꼬리 단계. 걔는 지방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걔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여기 나오죠. 소수의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하면서 이중축을 이룬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된 걸 이중축을 이룬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 걔가 이제 물질이 이동 통로로 되면서 외부 신호 수용들을 역할하는 게 단백질 혹은 막단백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세포벽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 있으면서 중간중간 단백질이 계속 분포를 하는 그런 구조로 세포막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여기서 이제 물질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투과성 여부를 갈 건데 이제 확산하고 상투를 배울 건데 확산은 어떤 거냐면 이 안에 이제 뭐 물질들 아니면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 걔네들이 직접 여기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기 뚫고 가는 거야 그 새끼들이. 근데 상투는 뭐냐면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해갖고 물 가지고 이제 농도 조절이나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거. 이 두 개를 조금 이제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럼 거의 다 끝났어. 이 졸립증이 조금 어떻게 해야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면 과학은 너무 졸려요. 어쨌든 세포막의 기능이요. 세포막은요 외부하고 내부의 물질 이동 관인데 얘는 선택적이라고 좀 써주세요. 선택적. 그러니까 다 통과시킨 게 아니고 얘가 어떤 놈은 통과를 허용해주고 어떤 놈은 통과를 허용 안 해주거든요. 얘는 선택적으로 있다는 거 좀 있으면 배울 거야. 그러니까 너 우리랑 친하네? 아니면 너 친수성 있지? 그러면 통과해. 그 다음에 너는 수용성이네. 그럼 우리는 통과 못하네. 그럼 저 단백질한테 단백질 가서 물어봐. 우리 인지질한테 물어보지 말고 물에 안 친하잖아. 그럼 너 단백질한테 한번 물어봐봐.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선택적으로 다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 통과를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다음 밑에서 이제 좀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러면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보호막 역할도 해주는 거죠. 식물은 세포벽으로 더 튼튼한 보호막 형성을 해줄 거고 세포막도 안과 밖을 구별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형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독립적으로 그렇죠.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야지만 그 안에 꽁꽁 걔네들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막 그냥 우리 헤어졌나봐 피 흐름으로 그냥 다 이렇게 흩어지니까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 같아요. 그냥 막이라는 그 특성하에 일반적인 조금 특징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이중 구조로 이렇게 꼬리 쪽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단백질이 단백질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세포막이라고. 근데 세포막에 이제 그 통과요. 세포막의 선택적 아까 통과를 먼저 거론했는데 이제 요게 마지막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거 알았으면 졸리긴 한데 빨리 쓰기 끝내버릴게요.
졸리긴 한데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구나. 그런 것도 좀 외워줘야 돼.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그러면 세포막은요 어떤 물질을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을 잘 투과시키지 않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거 조금 외우셔야 돼.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뭐 세포막은요 선택적 투과성이 있고요. 그러면 얘는 일단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하는 거야. 세 가지로. 그러면 크기가 작은 물질일수록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디를 통과한다고? 인지질을 통과한다고.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건 크게 분류한 거야. 그리고 이제 형태에 따라서 크게 다시 소분적으로 다시 분류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분류하면 크기가 작은 게 인지질을 통과한다고요. 그렇죠? 반대로 크기가 큰 거는 단백질을 조금 통과하겠죠. 그 다음에 지질이라는 용어로 그러면 지질은 얘는 수용성이야 친수성이야? 지질에 녹는 게 지질에 녹아. 그게 수용성이라 불러 친수성이라 불러. 지질에 녹아. 기름에 녹아. 물하고 친한 걸 친수성. 물수자. 물하고 친할 친자. 친수성. 그래서 그 다음에 지질하고 친한 거, 기름하고 친한 거, 지방하고 친한 거, 그걸 뭐라고 했다? 소수성. 그렇지? 그러면 친수성은 머리야, 꼬리야? 친수성은 머리야, 꼬리야? 머리. 그렇지? 머리의 주 구성 성분은 인이야, 지질이야? 인. 그 다음에 우리 지방의 주 성분은 어디 있어? 지질의 성분은 우리 꼬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걔는 소수성. 이거 구분해서 외워야 돼. 그래서 지질에 기름에 지방에 잘 녹아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에 잘 섞이는 것처럼 어디 인지질 이중성을 잘 통과한다. 이렇게 지질에 잘 녹으면 어디 그 지질 부분을 타고 통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하 이거 외워놔야 돼. 전하 이온이라 써주세요. 대부분 이온이에요. 전하를 띠는 물질은요 인지질을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대표적인 녀석이야. 그렇구나. 큰 틀로 분류하면 크기가 큰 거 작은 거일수록 인지질을 통과한다. 다음에 두 번째 지질에 녹아야 돼. 지질에 잘 녹아야지만 지질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지질에 잘 녹은 소수성 부분이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한다. 물하고 친한 사람 안 통과해요. 이렇게 생겨갖고 이게 하필이면 머리가 위쪽에 있어갖고 나 물하고 연락 친해. 그러면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 너 들어와. 너 물을 나도 친해. 근데 여기서 이걸 통과를 못해. 얘를 못 통과해. 그러니까 친수성 애들은 얘를 통과를 못해. 그렇지? 어디 단백질로 가야 돼. 그래서 얘를 통과를 해야지만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질을 잘 녹은 새끼들이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하는 불통. 전하는 절대 불통. 어디 가야 돼? 단백질로 가야 돼. 전하. 이거 잘 물어봐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세포막을 통하는 물질의 이동이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확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확산이 조금 뭐 이런 거예요 느낌이. 확산은 여기다 물을 차량차량 물을 넣어. 그리고 잉크를 넣어. 빨간색 잉크를 넣어 떨어뜨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퍼지죠. 들어가서 이렇게 퍼지잖아. 이걸 확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누가 움직인 거야? 그 주인공이, 그 개체가 움직인 거를 확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산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뚫고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지가 아쉬운 놈이 아니면 당사자가 주인공이 뚫고 들어오는 거를 세포막을 뚫고 들어오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해요. 삼투는 절대 그렇잖아요. 삼투는 물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확산은요 지가 그냥 뚫고 들어오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정당하고 상식적인 거고 그냥 뚫고 오는 거.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거 중요해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뚫고 들어온다고요. 농도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 그렇구나. 그러면 걔가 확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지질로 통과하는 거를 단순 확산.
그다음에 단백질로 확산하는 거를 통과하는 거를 촉진 확산.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오는 군대가 두 명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선택적 투과성이 있기 때문에 인지질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단백질로 들어올 수 있고 걔네들이 다 자기 갈 길이 있는 거야. 갈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확산 방법은요. 분자가 통과한다는 거, 분자가 이동시켜 통과한다는 거, 분자 이동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아까 나온 거야. 인지질 가볼게. 아까 인지질을 통과하려면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통과한다 그랬어.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본바이오는 지질 용해도, 지질 용해도가 높아야 돼요. 잘 녹아야 돼. 기름에 잘 녹아야 돼. 그래야지만 통과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브로 온도, 이게 가장 메인이야. 메인 통과 조건이야. 서브로 온도가 높을수록 인지질을 통과해요. 예민하겠죠. 온도가 낮을수록 뭐 그렇게 살짝 체인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상시적인 거죠. 얘는 높은 농도에서 낮은 곳을 가기 때문에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잘 통과하겠죠. 그렇죠? 농도차가 비슷하면 이동을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메인 조건은요. 얘는 메인 조건은 뭐냐면 얘는 인지질 통과 메인 조건은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다음에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그리고 서브 조건은 온도가 높을수록과 농도 차이가 좀 클수록 이게 바로 인지질 통과 조건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리 막단백질, 단백질은 일단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클수록 진행이 되는데 얘는 대표적으로 물하고 친한 거, 수용성 우질. 얘는 수용성, 친수성, 수용성, 물에 잘 나오는 거.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아까 외우랬죠. 이온애들, 전하를 띠는 물질이 이 단백질로 조금 들어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단백질이 이렇게 넙대대게 생겼는데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허용을 잘해줘. 그래 너도 들고 들어와야지. 힘들었다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단백질이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얘도 힘이 뭐 에너지 아니면 힘 뭐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얘네들이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생 잘 통과시켜 준 게 아니고 약간의 뭐 이렇게 정량, 약간의 빠따리 건전지처럼 얘가 정량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버려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일정 농도차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높은 농도 얘는 낮은 농도였는데 이게 높은 농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점 농도가 조금 맞춰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정 농도차 이상이 되면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얘가 좀 잘 작동을 안 해요. 힘이 딸려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단백질이 이게 점점 뭐 없어진다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확산 속도가 일정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빨리 들어오면서 속도차가 발생하고 좀 빨라지는데 얘가 힘이 없어하고 속도가 이제 그러니까 에이씨 그냥 적당히 들어왔는데 안 돼. 이제 아까는 100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다 10만 할 거야. 10만 들어와 이런 식으로 속도가 일정해지는 거. 됐지? 그리고 인지질은요 당연히 지용성 물질도 있고 크기가 작은 기체 문제라는 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모식도가 얘는 인지질을 뚫고 들어오는 거, 얘는 단백질을 넉대대한 단백질을 뚫고 들어오는 게 바로 확산이 될 거고요. 마지막이에요. 3초. 계속 마음이 급해갖고 우리 친구는 지금 가야죠. 됐다. 지금 출발. 그래요? 너 때문에 마음이 좀 급했는데. 일단 마지막 요 한 차트만 할게요. 이제 3투. 3투는 뭐냐면 물이 이동한다는 게 이렇게 분자, 개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얘는 물이 이동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3투는 물이 이동이라고 써 있어요. 물이 이동. 아까는 분자, 그 새끼가 이동하는 거야. 근데 얘는 3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이동한다는 게 그 새끼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물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농도를 맞춰주는 건데 얘는 반대야.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가요. 얘는 반대야.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뭐 간단한 모식도라고 그러면 뭐 비거라 그러면 여기가 세포막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게 많이 녹아 있어요. 많이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고 그럼 농도가 높겠죠. 근데 얘는 물질이 조금만 녹아 있어요.
그럼 농도가 낮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높은 곳에서 낮을 거,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 근데 분자가 이동해, 아니 여기는 물이 이동해. 그럼 이게 싱거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을 조금 평형을 이루는 거죠. 얘는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데 물이 계속 집어넣으면 이제 조금씩 농도가 떨어지거든. 싱거워지거든. 됐죠? 저쪽 어쨌든 뭐 지금 저 친구 봐줘야 되겠네. 아 그렇구나. 그게 가장 조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볼게요. 가장 이제 형태를 볼 건데 식물세포는요 여기다 써놔봐.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이 있다. 얘는 세포벽 막은다 있는 거고 없다. 그래서 보면 이제 농도 가지고 조금 이제 분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포 안보다 얘가 밖에가 낮대. 그럼 여기가 농도가 얘가 높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 상투는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야, 높은 곳에서 낮은 쪽이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는 거죠. 누가 물이 이동을 하는 거지. 또 연락을 주자고. 아니 저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해주는 그래서 얘는 밖에가 이제 낮은 온도고 안에가 이제 높은 온도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죠. 물이 들어와서 얘는 세포벽이 없어갖고 그냥 무참히 계속 들어오기만 해서 잘못하면 이게 팽창, 이게 뚱뚱해져요. 이게 풍선 부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쭉 불다가 너무 많이 오버가 되면 이 조절이 힘들면 이게 뻥 터져버려. 이렇게 얘는 부피 팽창. 심하면 터져요. 근데 얘도 똑같은 상황이죠. 얘가 상투를 인해갖고 물이 들어오죠. 그렇지? 근데 얘는 벽도 있고 막도 있으니까 한 요 정도 부분만 조금 이렇게 간격이 늘어나고 약간의 팽창. 터질 염려는 절대 없고 벽하고 막이 막아주니까 약간의 팽창. 얘는 과도한 팽창. 그래서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세포벽이 손상도도 그렇게 변형들도 없고 얘는 농도가 같아. 그러면 얘는 그냥 들어온 양하고 물이 나가는 양이 똑같거든요. 같으니까. 그래서 변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태 변형을 보는 거야. 이쪽은 형태 변형을 보고 시험이 그렇게 안 나와. 얘는 그냥 똑같아. 농도 같은 게 똑같아. 들어온 양하고 나가는 양이 같으니까 뭐 팽창할 것도 그렇게 없고 쪼그라들 것도 없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세포 안보다 밖이 높아. 그럼 얘가 낮겠죠. 그렇지? 얘가 밖이 높은 거야. 얘가 낮은 거고. 그럼 상투는요? 상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니까 물이 그러니까 이 물이 나가니까 이게 쪼그라드는 거죠. 쪼그라든다. 얘는 맘 놓고는 아니라 쪼그라드는 거고. 얘도 물이 나가. 그런데 얘는 이제 벽 때문에 온전히 100 정도 나가고 싶었는데 얘는 20, 10밖에 못 나가. 벽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만 조금 이렇게 부풀어지고 형태가 조금 그렇게 막 변하진 않아. 그러니까 어디 쪽이 형태가 심하게 변하는 거야? 동물 쪽이, 동물세포 쪽이, 동물세포막이 조금 더 형태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물이 나갈 때는, 그러니까 물이 나가 그러면 안에가 낮았다는 얘기네. 그런 거는 쪼그라드는 거고, 물이 들어와 그러면 물이 들어오니까 밖에가 낮았다는 얘기네. 그러면 얘는 급격한 팽창으로 터질 위험성이 있는 거고. 근데 얘는 크게 약간의 변형들을 보이긴 하지만 크게 변형들은 없는 거고. 그렇죠? 이쪽 페이지는 제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것만 할게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한번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저런 거구나. 세포가 이제 저런 거고 저런 게 중요하고 저런 거구나 이제 알았으면 그걸 딸딸 외우는 거야. 일단 조금 외울 시간 드릴게.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외워보세요. 삼투요. 삼투는요. 콩팥에서 가장 벌어지는 거 중학교 때 배웠어. 그냥 이거 단독으로 외워놔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되는 거죠. 이거 조금 외워놔야 돼요. 그냥 이 기계 들어가면 너무 과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콩팥에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랬다? 삼투라고 그랬다. 다음 중 삼투에 대해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할 때 잘 나오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좋아 안 좋아? 식물 입장에서는 조금 적당히 주는 건 좋은데 과다하게 주면 말라 죽어요. 그렇죠? 왜요? 비료를 과다하게 주니까 밖에가 땅이 농도가 무지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와 버린다고. 그러니까 말라 죽는 거죠. 됐지? 그 다음에 시들어. 이번에 없었네 물이. 시든 식물에다 물을 주면은 이제 물이 들어가서 신식이 빛나는 거. 이 세 가지는 조금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메인 포인트들은 다 했는데 메인 포인트 눈으로만 그냥 살짝만 보고 그냥 얼른 일단 마감할게요. 생명 시스템은 이렇게 생명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보는 건데 식물하고 동물이 생명 시스템이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그 순서를 외워야 되고 세포벽이 있다 없다가 식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는데 압도적으로 세포질을 이루는 여러 가지 물질인데 시험에 완전 많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완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꼼꼼하게 외워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막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는데 막은요 인지질과 그 다음에 단백질로 조금 이루어졌고 인지질 쪽은 뭐야? 얘는 지질에 대한 수용성 아니면 이는 친수성 그거 가지고 하는데 단백질을 통과 인지를 통과 그 두 가지 선택적인 조금 투과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투과성에 대해서 좀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분자의 크기나 용해도 가지고 조금 처리가 됐고요. 근데 세포막을 통한 이동이 확산 이동과 그 다음에 얘는 상추 이동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잘게 쪼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질 이동과 단백질 이동. 그래서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를 외워주셔야 되고 얘는 분자가 이동하는 게 가장 메인이었고 삼투는요 물이 이동해서 농도를 맞추는 건데 삼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 그 다음에 확산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은 약간 이제 동물 쪽이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훼손이 조금 심하다는 거. 그렇게 조금 하는 게 세포 단원의 가장 메인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 얼른 진짜 지금 주혁 씨 눈에 80분까지 감겨갖고 너무 안쓰럽고 손이 너무